To further secure America's future and create opportunity for young people, I will end Joe Biden's war on crypto. We will ensure that the future of crypto and the future of Bitcoin will be made in America. Otherwise,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지표 발표가 분명 좋게 나왔음에도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애매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잘 준비해야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이야기도 하니까 오늘 영상에서 힌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 아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제도 인플레이션과 관계 있는 지표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결과로 나왔지만 이 지표들은 이번 주 발표된 CPI 지수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표들이라 큰 눌림은 나오지 않았었고 미시간대 지표가 하회하면서 비트코인이 59K까지 회복했었죠. 이 지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계속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가치 있는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부자 아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제 차트에서 단기 움직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바이낸스 4시간 차트인데요. 저는 계속 이 하얀색 상승 추세선 위로 캔들이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위로 올라올 듯 말 듯 하면서 3번의 거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4일 정도를 버텨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동안 잘 버텨주다가 이 하얀색 장기 추세선 위로 안착하면 이 구간 전체가 트랩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얀색 장기 추세선 위에서 최소 4시간 봉 이상 마감을 해주면 단기 관점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차트는 공포 탐욕 차트입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죠. 여기에 보시면 비트코인이 분명 저점을 찍고 반등했어도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마도 시원하게 반등해서 확실히 추세를 전환해주지 못하고 계속 위아래로 흔들다 보니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마운트곡스 등의 악재들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투심을 누르는 이유일 듯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공포 구간일 때는 더없이 좋은 매수의 기회였고 환희 구간은 아주 좋은 매도의 타이밍이었죠. 심리 지표와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보시면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후에 큰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 구간에서 매도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이때가 바로 이 환희 구간입니다. 괜히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란 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구간은 분할로 물량을 모아갈 것을 고려해 볼 때인 것이죠. 실제로 지난 몇 달간의 횡보와 이번 하락에 크립토 시장의 대표적인 세력인 거래소들도 비트코인을 매집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보시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여러 글로벌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8만 5천 개를 매수했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는 비트코인 하락에 샀다입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내릴 때 더 내릴까 싶어서 매도하고 오를 때 더 오르면 못 살 것 같아서 오를 때 이런 부분에 올라타기도 하죠. 그래서 세력은 돈을 벌고 개인들은 거의 90%가 시장에서 돈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돈을 벌려면 이 거래소들처럼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에서도 8월부터 시장이 회복세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서도 보시면 미 정부와 마운트곡스 채무 상환 영향도 종료가 되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JP모건의 모든 예측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JP모건의 분석은 미국의 월가나 전 세계 금융업계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만큼 8월은 더 좋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흐름들을 보면 이 분석대로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물량을 다 팔아서인지 JP모건도 언급을 안 했나 보네요. 이야기 나온 김에 마운트곡스랑 독일 정부 지갑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올려드렸을 때 13만 1000개 정도 있었는데 여전히 14만 개 가까이 있으니 아직까지는 물량이 시장에 거의 안 나왔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상환을 하더라도 한 번에 시장에 풀리지 않고 절반 정도의 물량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꽤 오랜 시간을 두고 나눠서 분배가 되는 만큼 지금 시장 컨디션이면 사실 큰 물량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하루 비트코인 거래량이 이미 수십만 개인데 몇만 개 정도 분할해서 조금씩 시장에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폭락하겠습니까? 이 마운트곡스 물량이 투자자들에게 동시 상환이 되어서 한 번에 투매를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친 김에 독일 지갑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독일 지갑은 텅텅 비었습니다. 심지어 2만 개 가까이는 거의 최근 1, 2주 동안 매도를 했었는데 큰 임팩트 있는 하락은 없었고 비트코인이 아래 위로 흔들면서 시장이 모든 물량을 흡수했습니다. 오히려 이 독일 정부의 물량이 풀리기 전에 큰 악재가 되어서 큰 매도 압력이 있었지 시장이 계속 내다 팔고부터는 큰 영향이
없었죠. 그래서 반감기 이후의 강세장 속에서의 악재는 매수의 기회일 뿐 크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히려 악재가 소멸되었으니까 시장의 반등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죠. 독일이 물량을 거의 다 던지는 시기에 맞춰서 서클사에서는 2,500만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시장의 매도 압력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매수에 대한 수요를 받쳐주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비트코인이 반등하는데 힘을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 대선의 핵심에서 크립토 시장에 힘을 넣어주고 있는 트럼프가 이번 달 25일부터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관련 행사인데요. 이런 행사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한다는 것은 올해 들어 트럼프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친엄화폐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더 공고히 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 시즌이 크립토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더리움에 의한 상승이 올 것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비트와이즈의 CCO 캐서린 다울링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임박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트와이즈는 2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암호화폐 전문 금융회사인 만큼 캐서린 다울링의 발언은 꽤나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캐서린 다울링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은 5월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 1차 승인을 정확히 예측했던 에릭 발추나스가 이더리움 ETF에 관해 쓴 글입니다. 아빠 영어라 어려워 간단하게 말해줘.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SEC가 발행자들에게 서류 제출과 관련된 계획을 제시할 것이란 예상에 대해 담고 있는 내용이고 7월 18일을 중요한 날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을 때처럼 일시적으로 1, 2주 가격이 눌릴 수도 있고 아니면 1차 승인 때처럼 이더리움이 갑자기 미친 듯한 상승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더리움 ETF로 막대한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상승장이 열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해놓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신 차트는 이더리움이 예치된 양을 알 수 있는 차트입니다. 2022년 3월부터 거의 하락 없이 계속 증가를 해왔는데요. 여기 예치된 이 물량들은 지금 팔 생각이 없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에 작용하는 매도 압력이 낮아질 수 있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해놓고 있었는지 거래소 내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앞에 보여드린 차트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내 이더리움 보유량이 2022년 3월 대비 거의 반토막입니다. 거래소 내 물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건 시장에 작용하는 매도 압력 역시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갑자기 엄청난 폭락을 하게 되면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대신 반등했을 때 훨씬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한 번에 올인해서 위험하게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체결 약정 수치도 보시면 최근 1년 이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더리움이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전 수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빠 미결제 약정이 뭐야? 미결제 약정은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총 계약수를 의미하는데요. 시장의 유동성과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차트는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높아져 있을 때는 가격이 과열되어서 오히려 매도의 타이밍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이더리움 차트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신 차트는 이더리움 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크게 삼각 수렴을 해주다가 이 구간에서 수렴을 깨고 하방 이탈을 한 뒤 이번 시즌에서 가장 단단하게 지지받았던 구간인 2번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 뒤 1번 구간과 흰색의 장기 상승 추세선이 맞물리는 이 구간인 여기를 완전히 뚫지 못하고 눌리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지금 차트에 그려놓은 빨간색 경로대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은 이번 구간이 지켜준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지게 된다면 강한 지지 구간이었던 만큼 강하게 눌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시장에는 100%라는 없기 때문에 늘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계속 상승 관점이기 때문에 깨져서 눌린다면 이때는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과 알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체크하고 가야 되는데요.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 차트입니다. 아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야?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이더리움과 나머지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말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내리고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나머지 코인들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의 차트 움직임은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유지하면서 하락 패턴 중 하나인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센딩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구간을 강하게 이탈해주고 내려간다면 그동안 알트코인들의 하락이 깊었던 만큼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이 차트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과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토탈 주봉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했던 것 대비 이더리움과 다른 알트코인들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개별 종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패턴 중 하나인 불 플래그 패턴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 패턴이 완성되어서 깃발 위를 상방 이탈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기다림과 힘든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 시원한 알트 불장이 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인덱스를 보시더라도 2021년 알트 불장 대비 현재 많이 눌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들이 1차 매집 구간이었다면 이 구간은 2차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 구간과 이 구간의 알트코인을 샀을 때 큰 상승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소에 눈여겨봐두었던 알트코인들을 매집해 나가기 좋은 구간일 수 있고 솔라나 계열이나 AI, 밈, 웹 3.0 그리고 RWA, 레이어 1, 2 이런 섹터 중 우량한 종목들을 미리 담아두면 앞 불장이 왔을 때처럼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여러분의 계좌를 한 번에 10배, 20배 늘려주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비해 얼마 안 되는 이 크립토 시장의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왔던 건 개인 투자자들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들어 도대체 상승이 언제 오나 아니면 상승이 오긴 오나 하고 상승장에 대한 의문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폭발적으로 찾아왔었죠. 제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다림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겁니다. 뒤돌아보면 5년, 10년도 금방 지난 것처럼 대상승장도 언제 힘들어나는 듯 오게 되겠죠. 1, 2년 금방입니다. 그 기다림 뒤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초고도 비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점점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파티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운트 곡스, 독일 정부 등 악재들이 소멸해 가고 이더리움 현물 ETF나 트럼프의 움직임 등 호재들이 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호재들로 시장에 활력이 불어넣어지길 바랍니다. 알트코인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알트코인들이 또 기회가 될 겁니다.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밸런싱 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큰 보람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 찰리 먼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